하와이 초기 이민자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갤리코를 타고 이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뭐였냐면 진짜 이때가 이제 고종 대한제국 그 시기였는데 네. 뭐 자연재해니 뭐 가뭄이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아. 근데 그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좋은 소식이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면 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거기에는 나무에도 돈이 열린다. 어머, 나무에 돈. 어머, 그 나무 나 기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뭐 당시 그 모집 공고를 보면요. 네. 더 그럴싸한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해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고 아이고.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내내 어떤 절기든지 직업을 얻기가 용이하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막 사람들이 그냥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너무 가보고 싶어요. 특히나 저는 그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그렇죠.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 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나도 한번 그곳에 그렇죠. 가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볼까? 그렇죠. 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계기가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죠. 미지의 나라 하와이에 가장 처음 도착한 한인은 102명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민단은 12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1902년 12월 22일 일본 우선 주식회사의 현해환이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서 나가사키항을 향해 출발합니다. 3일 후 나가사키항에 도착했고 신체 검사 후 19명은 탈락, 102명이 갤리코에 탑니다. 이들은 일본 고베와 요코하마를 거쳐 1903년 1월 13일 새벽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합니다. 앞에 이 사탕수수 이 농장이 쫙 펼쳐지는데 네. 여기서 무려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이가 어마어마하게 덥거든요. 섭씨 38도가 넘어요. 말도 안 그 된다. 뙤약볕에서 허리만 좀 이렇게 피면 채찍질 날라오고 어머,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시간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불러지는 것도 홍재민 씨 이게 아니라 4번, 뭐 3번 이렇게 숫자로 불릴 정도로 가혹했죠. 진짜 버티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노동을 갔던 분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네네.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미국 현지인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거든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하와이에서 신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우리나라로 이제 사진을 보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나랑 결혼할 사람. 실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진만 보고. 그렇죠. 너무 속상하고 좀 안타깝고 그러네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왔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번 좀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면 인종차별도 있고 게다가 또 이게 일본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걷는 또 이중차별도 있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들을 버티게 해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차곡차곡 부를 축적했고 그들이 이제 하와이를 또 떠나가지고 이제 본토 도시로 향하면서 서서히 한인들의 어떤 그 힘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정말 이 한인들을 하나로 딱 뭉쳐줬던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사건인가요? 그 사건이 뭐냐면 당시 1908년에 있었던 네. 장인환, 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1908년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보드 총자루로 얼굴을 얻어맞은 스티븐스는 자신을 가격한 청년을 추격합니다. 그때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청년 전명훈은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스티븐스는 어깨와 복부에 강렬한 고통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이 총탄은 바로 이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조선 청년 장인환의 총에서 발사됐습니다. 스티븐스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청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의 편을 들었던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 한 자리에 간 겁니다.
스티븐스가 이제 당시 우리나라에 일본에 의해서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역할은 이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 어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들어도 전 너무 화가 나는데요. 당연하죠. 미주 한인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분노하죠. 그 당연히. 중에 장인환 전명훈 이분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육탄전과 총격전으로 그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근데 체포됐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체포됐을 거 아니에요. 것까지는 좋았는데 체포됐죠. 근데 이제 미주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있을 네,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인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조직이 바로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입니다. 태극기와 참 닮은 대한인 국민의 회기. 깃발의 붉은 빛은 국민의 혈기를, 노란 빛은 국가의 평화를, 태극은 역사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1910년 미국에서 조직됐는데요. 당시 흩뿌려져 있던 여러 한인 단체를 통합해 만들고 북미, 하와이, 멕시코, 쿠바, 시베리아 만주 지역 등 116곳에 지방회를 뒀습니다. 조선의 그 독립을 위해서 뭉쳐졌다라고 하는 게 참 많은 감동을 네.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네요. 진짜 그 먼 미국 땅에서도 이러한 독립운동이 활발했다는 사실이 지금 들어도 굉장히 감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저기 지민 씨도 지금 독립운동가의 후손 아버님. 네, 너무 그 자랑스럽습니다. 19세 그 어린 나이에 그 군수공장, 일본 군수공장에 정말 이 폭탄을 던지셨던. 맞습니다. 저희 아빠가 16세부터 독립운동을 하셔서 옥살이를 1년 반 동안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셨거든요. 미주 지역에 있는 그 분들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오로지 그분들 생각은 조국이었거든요. 네네. 그 돈 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또 당시 그 독립운동에 다 보냅니다. 보내요. 예. 귀한 돈을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면 그러니까 좋아. 특히 이제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자금난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주 지역에서 이 돈이 오면 그거 갖고 독립운동해요. 당시 교민 한 명이 낸 후원금은 연간 5에서 10달러였는데 농장 월급이 15달러 남짓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돈입니다. 그 후원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안창호, 이승만 등 거물급 독립운동가들이 한인단체를 만들어 조국 독립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줬습니다. 이렇게 모인 독립자금으로 1920년 3월에는 윌로스에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준비했고 이봉창 의사의 일본 국왕 폭살 기도 자금도 미주 한인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인들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은 3.1운동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멕시코의 한인들이 전했는데요. 특히 멕시코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대한인 국민의 메리다 지부에서는 소득의 20분의 1을 독립의연금으로 거뒀습니다.